안녕하세요. 먼지 쌓인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과 논문을 뒤지고 있는 연구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표지에 한국의 섬과 제주도라고 적힌 빛바랜 책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책자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이것이 그냥 오래된 책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작성된 미국의 기밀 문서입니다. 즉,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왔고 지금까지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읽다가 멈춰서 서서 쳐다보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책자에는 지도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섬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에는 이 섬들이 한국의 일부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보면서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양국 사이에 있는 섬들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섬들을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인들은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양국은 모두 이 섬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역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오랜 기간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매우 불공평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독립을 빼앗고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일제치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국이 겪은 일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그 옛날의 감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국인에게는 일본이 다시 한번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일본도 독도를 영유권으로 주장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보여주는 일본의 오래된 문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일본이 독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각자의 주장이 있고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두 친구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밀 책자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섬들이 한국의 일부로 표시된 지도를 보셨나요? 그 지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만든 지도입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었고 그 지역의 모든 땅과 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이 미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이 섬들이 한국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 모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TV, 신문, 온라인 등 모든 곳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며 모두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확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책자를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옳고 정당하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증거가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사람들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책자만으로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쉽게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고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책자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시 미군의 의견은 일본이 제시한 법적 논거와 역사적 증거에 비해
큰 무게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보다 화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양국이 마주 앉아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분쟁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손상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고 지적합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책자를 발견한 연구원은 흥분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의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것이 길고 복잡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오래된 문제를 새롭게 조명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타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자는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책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연구원들은 심호흡을 하고 밝은 햇살을 받으며 도서관 밖으로 나섭니다. 바깥 세상은 예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작은 역사의 조각이 발견되었고 그 조각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이 이야기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음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자의 소식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역사의 무게와 현재의 도전과 씨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과거를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두 나라의 노력이라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양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인내와 이해, 그리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고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기밀 책자의 이야기가 갈등과 분열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위대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전환점, 즉 서로의 차이를 내려놓고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순간으로 회자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밀 책자와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해 알아봤으니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독도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란히 살고 있는 두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내왔고 오랜 세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때로는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 두 나라는 좁은 바다만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문화, 음식, 전통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큰 차이점도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때때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1900년대 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과 아시아에 많은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제국이었죠. 반면 한국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온 작은 나라였습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장악하고 일본 제국의 일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을 매우 가혹하게 대했고 한국인들을 나쁘게 대했죠. 한국의 독립을 빼앗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금지하고 한국인을 일본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도록 강요했어요. 이러한 일본의 통치 기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3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한국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던 북한, 미국의 지원을 받던 남한이 그것입니다. 남북한은 1950년대 초에 끔찍한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 분단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남북한은 수년 동안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많은 아픈 역사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본 지배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고
일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독도섬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튀어나온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이 작은 섬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되는 긴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섬들이 일본 통치 시대에도 항상 한국 영토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독도가 한국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오래된 지도와 문서를 제시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함께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은 독도가 수세기 동안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지도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양측 모두 각자의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는 두 아이가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장난감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도 분쟁은 양국의 국가적 자존심, 역사적 불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감정적이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풍부한 어장이자 양국이 개발하고자 하는 수중 가스 및 광물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암석 노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와 협상을 통해 독도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완고하며 어느 쪽도 물러서거나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도를 둘러싼 긴장은 양국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무신경한 발언을 해 양국 관계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조짐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양국이 협력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일본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영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같은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양국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해와 화해를 증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다리를 놓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 이니셔티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한국 여성 김학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한 여성과 소녀들로 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에게 고통과 트라우마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는 다른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영감을 주었고 이 어두운 역사의 한 장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은 일본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이 한국 여성들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부 일본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일본 정부의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전은 더디고 어려워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생존 위안부 할머니와 그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양국 간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길고 고통스러운 치유와 화해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 된 기밀 책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포함된 이 문서의 발견은 훨씬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가 복잡하고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각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또는 옳고 그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가 얽혀 있는 두 나라가 여전히 함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자는 또한 진실이 중요하며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자 한 권으로 독도 분쟁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역사적 맥락을 재조명하고 대화와 이해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갈수록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도전과 의견 충돌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지역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경제 협력과 무역, 문화 교류와 인적 유대 등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독도 이야기가 갈등과 분열의 근원이 아니라 두 위대한 국가 간의 화해와 우정을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의 상징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우회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와 끈기,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밀 책자에 대한 소식이 퍼져나가면 마치 조약돌이 연못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영향은 작게 시작하지만 빠르게 커지고 확산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곧 한국과 일본 전역의 사람들이 이 발견과 양국의 미래에 대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책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오랜 영유권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과 흥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과 소셜미디어는 이 이야기로 떠들썩하고 있으며 모두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책자를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의 주장이 옳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증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일본이 마침내 물러서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책자만으로는 분쟁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쉽게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으며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책자 자체에 대한 견해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독도 문제가 여전히 많은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바위섬 몇 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 역사적 정의, 그리고 일본 식민주의의 고통스러운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에선 이 책자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책자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역사적 근거를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책자가 전시 중에 미군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공식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자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개방적이지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보다 화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양측이 마주 앉아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이며 양국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기밀 책자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 책자는 독도 분쟁을 다시 주목받게 만들었고 양측의 사람들에게 역사, 정체성,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오래된 기록물과 기록을 파헤치며 양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단서와 통찰을 찾고 있습니다. 역사가와 연구자들은 오래된 지도와 문서를 샅샅이 뒤지며 과거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역로, 이주 패턴, 문화 교류 등을 살펴보며
한국과 일본이 수세기에 걸쳐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인들도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부모와 증조부모에게 일제강점기와 전쟁에 대한 기억에 대해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회복,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파괴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역경에 맞선 작은 친절과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어두운 역사의 장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위안부와 일본군이 저지른 잔혹 행위에 관한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인 친구나 동료에게 다가가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우며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빠른 해결책이나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밀 책자의 파문이 계속 확산되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양측의 사람들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지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가 자신을 영원히 규정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역사의 어려운 진실에 기꺼이 맞서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 화해와 치유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2015년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를 통해 일본이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이 기술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비즈니스 및 경제 협력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독도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 차이와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책자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이 책자가 단순히 몇 개의 섬이나 하나의 역사적 문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계속 보고 듣고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에게 계속 다가가고 한국과 일본의 평화와 이해, 우정의 미래를 위해 노력합시다. 이 작은 책자 한 권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여정이 놀라움과 도전, 기회로 가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와 연민, 진실에 대한 헌신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대마가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점에 대한 섹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초안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한 역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서 양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흥미로운 기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대마의 재배와 활용입니다. 대마는 수천 년 동안 섬유와 종이 제조부터 식품과 의약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다용도 식물입니다. 한국에서 대마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고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마는 기원전 4000년경 신석기 시대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대만은 한국 농부들에게 중요한 작물이 되어 옷, 밧줄 및 기타 일상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매우 귀중해서 농부들이 세금을 대마포로 납부하는 등 화폐의 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만은 의학적 특성으로 존경받았으며 한의학에선 피부 질환부터 소화기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대마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대마 산업을 되살리고 이 놀라운 식물의 잠재적 이점을 탐구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정부는 산업적 목적의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여 농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마가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친환경 소재 생산 분야입니다. 대마는 물, 농약, 비료가 거의 필요 없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물입니다.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생분해성 플라스틱부터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대마를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햄필이라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대마로 만든 마스크 라인을 출시했는데 높은 수요로 인해 빠르게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장점은 실용적인 용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마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염증 감소부터 뇌 기능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대마씨와 오일을 요리와 건강 보조식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 씨앗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마그네슘과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샐러드, 스무디 또는 구운 식품에 햄프씨를 첨가하여 영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마 씨앗을 압착하여 만든 대마유는 습진이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에 대한 천연 치료제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대마의 잠재력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 기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산업 및 의학 목적으로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대마 산업의 리더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대마 재배는 여전히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CBD 오일과 같은 대마 추출 제품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계획과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대마 산업은 한국, 일본, 나아가 전 세계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난제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결책이 길고 흥미로운 역사를 지닌 평범한 식물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 놀라운 식물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과 일본 관계의 복잡한 역사와 희망찬 미래를 살펴보면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많은 장소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마도로 알려진 쓰시마 섬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쓰시마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중간에 위치한 대한해협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 문화 간의 중요한 접촉과 교류의 지점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대마도는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 사신과 상인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또한 이 섬에는 번성했던 한국 도공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으며 이들은 일본의 선진 도자기 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의 유명한 도자기 전통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섬은 일본의 강력한 가문인 소씨 가문이 통치하며 양국 간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소씨 가문은 한국 문화를 깊이 존중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내 일본 막부의 선물과 친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소씨 가문은 조선 왕으로부터 조선통신사 또는 조선통신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칭호는 큰 영광이자 대마도와 한국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길고 복잡한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섬에는 양국의 풍부한 문화 교류를 증명하는 수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있습니다. 대마도 역사박물관은 2004년 조선통신사의 대마도 방문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대마도 역사박물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유물 등 한일 관계의 역사에 관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2년 한국 정부가 대마도에 기증한 대형 청동종인 대마도 우정의 종은 또 다른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종에는 한일 양국의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으며 매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기념일마다 타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마도와 한국 간의 관광 및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정부는 대마도를 공식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한국 관광객의 대마도 방문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마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과 광고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뮤지션이 함께한 합동 콘서트와 같은 문화 행사와 교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마도와 한국 간의 관광 활성화와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20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를 방문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독도 다케시마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도전과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마도와 같은 장소는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우정의 역사가 길고 풍부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이어주는 많은 이야기와 장소를 잊지 말자. 우리가 공유하는 유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마도는 작은 섬이지만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항상 연결과 이해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곳입니다.